이제 주가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더 이상 이제 고를 종목이 없는 상황이 될 때 네, 안녕하세요. 이델리 주토피아 구독자 여러분. 지금 박동금 회계사를 모시고 저희가 앞편에서는 공모주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제표 분석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날 신간을 내셨더라고요. 네. 주영대표지에 네. 제목도 박 회계사의 재무제표 네. 분석법이시던데요. 이게 근데 초판을 최종 업데이트 하신 거라고 네, 하셨는데 2015년 1월 달에 초판 나왔으니까 6년 만에 개정판. 개정면 보통은 살짝 바뀌는데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회계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된 게 이제 한 10년 됐는데, 도입되고 나서 회계 기준이 자꾸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한 2018년도에 좀 크게 많이 바뀌었고, 19년도에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저는 이제 태풍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2023년도에 보험회계 기준이 또 바뀔 예정이어서, 이 옛날 책 가지고 공부하시기 좀 힘드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낼 때가 좀 됐다 싶어가지고, 왜냐면은 그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 그 동학개미 때문에 그 초판이 5년 전 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책이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제가 오히려 미안하더라고요, 독자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내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회계 기준 바뀐 것들 다 수록해가지고 새로 냈죠. 근데 벌써 베스트셀러 근데 사실은 초판 때보다는 조금 열기가 좀 덜했어요. 그래요? 예, 초판 때 정말 첫날부터 저도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네. 순위가 너무 확 올라가는 바람에, 예, 지금은 그냥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예. 그냥 내시면 베스트셀러여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사실 노력은 하는데 사실 어렵고 재무제표는 보긴 해야 되는데 뭘 봐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 적어도 딱 요 정도는 기본 중에 기본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예전에 어느 분이 했던 얘기인데, 그 냉장고 살 때는 그렇게 가격 비교하고 스펙 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왜 주식 사실 때는 왜 그런 노력 안 하냐라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얘기를 들어요. 정말 주식 열풍이다 보니까는 전혀 진짜 1도 관심 없던 막 사돈의 팔촌까지 막 저한테 막 카톡으로 종목 추천해. 네, 물어봐요.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든 알고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항상 반대로 물어보죠.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럼 이제 최소한 생각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비싼 돈, 그러니까 큰 돈을 투자를 할 건데, 만약에 내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추천해준 사람이나 아니면 좋다고 말한 사람도 얼마나 원망을 할 거냐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연매출 얼마 하고 있고, 뭐 이익 나고 있는지 적자 나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일단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야 될 텐데, 근데 이제 보통 귀찮으니까는 그냥 HTS나 네이버 금융에 나오는 간단한 그냥 정보들만 보는데,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사업보고서 펼쳐놓고서 한번 회사 구경 한번 해보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겠죠. 그럼 재무제표 항목 중에 그러니까 적어도 매출은 얼마인지 영업이익이 나는지 순이익이 나는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외에 이 기업이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 약간 기대로 오르는 거, 성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근데 뭐 예전에 이제 워렌 버핏이 10년치 재무제표를 보라고 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 줄 아는 기업이 계속 벌 거다. 물론 돈 못 벌다가 갑자기 벌기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작은 기업보다는 큰 기업들이 조금 더 확률은 좀 더 높겠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거의 한 20년 동안 돈 번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은 결국은 회사가 여력이 되니까는 신약 개발에 몇천억을 쏟아부을 수 있었고, 결국은 이제
신약 개발 성공해가지고 이제 판매에 들어갔으니까는 이제는 벌릴 만 남았는데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20년 동안 그렇게 쏟아부을 만한 또 여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벌어왔었던 기업들이 앞으로 벌 거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거니까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과거 히스토리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말 성장성만 보겠다라고 할 때는 이 사업 보고서라는 게 숫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직접 정보들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네. 회사의 뭐 기술력이나 뭐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결국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 저도 그게 성장주 자체가 큰 기업들은 저도 성장주 투자는 하는데 작은 기업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읽어봐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는 입장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펀더멘탈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은 기업은 뭘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작은 기업은 아무래도 안정된 이익 구조가 있는 기업들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그 바이오 기업들의 대부분이 지금 중소바이오 기업들 위주인데 아직은 실적은 없고 다 신약 개발만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개발비 떨어지면은 결국은 이제 또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은행 입장에서도 그 모험 산업 하는 데에다가 돈을 무한정 빌려줄 수는 없는 거니까 담보도 없이. 그럼 결국은 이제 투자 받고 뭐 채권 발행해가지고 자본 조달해가지고서 물론 결과가 아름답게 나오면 다행인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될 때에는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이 다 짊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게 우리가 투자를 할 바에는 차라리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작은 회사들은 좀 안정적으로 이익 잘 나는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연결해서요. 제약 바이오 투자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아, 공모주 외에는 한 적은 없어요. 아, 네. 사실은 이게 개발비 처리 이슈가 바이오주에는 작년부터 재작년 뭐 이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상으로는 제가 전에 보니까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자산은 기본적으로 돈 벌어다 주는 게 자산인데 이게 개발비를 자산 잡아버리면은 돈 벌어다 줄 거다라고 회사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투자자도 그렇게 믿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믿음이 깨지는 순간 예를 들면 이제 한 조 단위의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가 결국 임상 3상에서 떨어졌었죠. 작년인가 재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개발비 아닙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아마 헬리스미스. 네. 네네네네. 그 개발비 한 몇백억 네. 손실도 맞아요. 다 떨어내 버렸어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서 자본이 또 이제 쪼그라드니까는 또 이제 증자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증자 받았다가 그돈 가지고 또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또 한 번 또 이슈가 한번 된 적이 있었죠, 작년에. 그러니까는 계속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니까는 물론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행이겠지만은 그 불확실한 상황까지 굳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는 물론 자본시장이 잘 돌아가려면 투자도 물론 잘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거는 개인이 거기까지 해줄 만한 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피땀 흘려서 분명히 버신 돈을 더 불리기 위한 게 투자인데 너무 그렇게 리스크 높은 산업에 투자하는 게 과연 맞을까는 저는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그럼 개발비의 그래서 회계 처리는 어쨌든 회계 기준은 비용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 자체가. 네네네. 근데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나 국내 대형 제약사들 중에서 개발비 자산 잡는 경우 사실 없습니다. 국내 중소바이오 기업들 위주로 많이 잡아왔다가 그게 이제 한번 또 이제 이슈가 한번 크게 터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금융당국에서 정리는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신약 같은 경우에는 뭐 임상 어디까지 통과되면은 자산 잡을 수 있다.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는 조금 더 확률 높으니까는 뭐 임상 1상 통과되면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 해줬는데 네. 결국은 그게 나중에 이제 FDA 승인까지 갈지 안 갈지는 그 한참 또 시간 지나 봐야 하는 거니까는 불확실성이 크고 돈 못 벌어다 줄 것 같으면은 잡지 말라라는 게 지금 회계 기준의 큰 흐름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소 바이오 기업들 다 죽으니까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유도리는 좀 발휘한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결국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 지켜주지는 못하는 거고 결국은 나중에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는 결국 이제 투자자가 리스크 짊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바이오 투자를 안 하신다고 하지만 그 이유도 사실은 재무제표상으로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서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얼핏 들긴 하는데 재무제표보다는 그냥 산업 자체가 굉장히 힘든 산업이죠. 왜냐면은 이제 상장할 때 제 바이오주 상장할 때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후보물질 발급부터 해가지고 FDA 승인까지 성공 확률 10,000분의 1밖에 안 된다.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핵심투자위원회 항상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못하는 거죠. 이게 물론 우리나라 SK바이오팜이 저는 청약을 했었던 이유가 굉장히 대단한 기술력이기 때문에 하나 통과하기도 힘든데 2개 다 통과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회사보다는 대부분 다 떨어지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는 투자를 하는 게 쉽지는 않죠, 아무래도. 이것도 비용 처리랑 연결이 되긴 하는데요. 4분기가 이제 12월 결산이 많다 보니까 4분기에 이제 기업들이 일회성 비용 처리를 하면서 손실이 나거나 그러니까 실익이 확 주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중지주가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미리 털고 가는 거니까 미래 이제 주가에는 긍정적이다. 이미 지난 실적이잖아요. 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또 아니다. 이게 지금 이만큼이나 많은 손실이 난 거니까 얘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사실 주가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악재로 받아들여야 될지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지 그거는 재무구조랑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네네. 재무구조가 별로 안 좋은 중소기업들에서는 그걸 털어내다가 자본 잠식 그냥 가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네. 가장 많았었던 사례가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적자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제 공장 사용 가치도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도 결국 이제 사용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는 다 손실 처리를 해버리니까는 그게 이제 결국 자본 잠식까지 가버리는 거고. 근데 큰 기업들 현대중공업 기주라든가 아니면은 작년에였던 것 같은데 LG노텍에서 결국은 이제 LED 사업 정리했잖아요. 그러면서 손실로 떨어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익 구조가 좋아지죠. 부실 사업 정리하니까는. 그 다음에 대기업들은 그런 거 떨어내도 여지가 있잖아요. 일단은 워낙 규모 자체가 크니까는. 작은 회사들은 그거 떨어냈다가 회사가 그냥 아예 주저앉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는 회사 규모랑 그 다음에 재무구조랑 손익이랑 같이 연계해서 봐야지 아마 잘 보이실 겁니다. 근데 아마 공통적으로 대기업들이 일회성으로 손실 떨어내는 거는 항상 좋은 신호였어요. 왜냐면은 다음 연도 이후에 턴어라운드 되는 거는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현중지주는 지금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은 이제 그런 거 일회성 한번 떨어내봤자 그렇게 회사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내년도 이후에 이제 비용 나올 거 다 한 방에 털어냈으니까는 이익 구조는 좋아지겠죠. 회사의 사업이 나빠지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작은 기업 이제 최근에 4년 연속 영업 손실에 따른 이런 공시들이 많이 뜨던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좀 약간 그러니까 4년 연속이 아니더라도 4분기 실적이나 이런 게 급격히 안 좋아진 특히 이제 순이익 계정이 많이 안 좋아진 기업은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일단은 코스닥 상장 규정에서 4년 연속 적자는 4년 연속 영업 적자인데 보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 아니고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거래소에서 별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3년 연속 적자면은 아예 안 쳐다보시는 게 가장 좋죠. 왜냐면은 1년 뒤면은 관리 종목이고 2년 뒤면은 상패 대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는 아예 안 쳐다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연속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영업 적자에 빠졌으면 일단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연말에 자산 손상된 부분, 그러니까는 결국 회사가 이익 내기 위해서 공장 차려놓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 투자 다 해놨는데 적자 나버린다라는 얘기는 그거 투자해놓은 거 못 뽑는다라는 얘기니까는 자산 손상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이제 그거 나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기업, 부품 기업 같이 그 회사 가뜩이나 지금 간당간당한데 대규모 소실내버리면은 갑자기 자본점식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는 연속 적자가 아니더라도 재무구조 안 좋은데 적자가 나오는 회사들은 어쨌든 좀 안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갑자기 뭐 좋은 사업 아이템 가지고 갑자기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확신이 없는 한은 불안하죠. 그런 기업들은. 지금 기업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정적인 이익을 아까 강조하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떤 지표를 좀 유익 있게 보는 게 좋을지, 특히 작은 기업이면 좀 안정적인 이익이 나는지를 좀 더 보신다고 아까 하셨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영업이익률을 봐야 될지 뭐 아니면 뭐 펄을 봐야 될지 뭐 지표는 많으니까. 네. 사실은 지표 가지고서 기업 보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하나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이 가장 중요한 시절이에요. 그 예전에 캠피셔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주가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더 이상 이제 고를 종목이 없는 상황이 될 때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도 종목을 이제 압축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옛날 히스토리를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익률 높은 종목들로 몰리더라. 왜냐하면은 이익 많이 낸 기업들은 다시 이제 재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는 투자할 여력이 된다라는 거고, 이익률 낮은 기업들은 정말 한 해 한 해 그냥 계속 사업 유지만 해도 다행인 상황이니까는 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가장 좋은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하게 봐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냥 영업이익 나는 게 매출액에서 이익률 높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영업이익 내기 위해서 회사가 이제 비용을 쓰는데 그 비용에 연구개발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개발비 때문에 이익률 낮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기업이 그런 경우인데, 네이버 아마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하고 매출액까지 나눠서 보시면 이익률 생각보다 별로 안 높아요. 얼마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 정도, 10% 왔다 갔다 했죠. 많이 났네요. 근데 거기는 원래 이익률이 30% 넘게 나오는 회사예요. 그러면 왜 작게 나오느냐? 개발비를 너무 많이 써요. 1년에 한 2조 가까이 쓰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개발비를 비용으로도 처리해버리니까는 이익 낮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네이버가 아마 만약에 개발한 거를 자산 잡거나 아니면은 개발 안 한다라고 하면은 개발비 30%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는 이익 자체가 작게 나오는 일종의 착시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무지표를 볼 때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안 되고, 이게 행과내용비를 봐야 되는 이유가 왜 이익이 작게 나올까? 다 연구개발하고 있느라고. 개발비 항목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판매비 관리비 쪽에 나와 있어요. 판매비 네, 그래서 아니면은 사업 보고서 보면은 그 사업의 내용 안에 연간 연구개발비 총액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이 회사가 매출액 대비 얼마나 R&D에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장의 이익에 목매이지 않고 미래를 보겠다라는 거고, 주가도 결국은 보면은 따라가는 것 같아요.